우리 KT 전차가 아주 뭐 상당히 그 고성능 전차인 거는 분명히 이제 인증이 된 거죠. 이제 K방산 선두 주자 중에 하나니까 현재까지는 4대 무기 중에 하나니까 경쟁 상대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이제 PG H2000 이 자주포가 기동력이 느려요. 무거워졌어요. 우리 K9 전차 비교하면 되게 무겁고 만들어내는 속도도 그렇고 가격도 어떤 그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은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슈퍼소닉 TV라고 이제 고정 출연을 횟수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이 TV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죠. 출연해서 지금 오늘 또 해설을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독일이 아닌 한국 전차를 샀을까요? 이 폴란드군이 이제 나토에 편입되면서 서방 측 소위 나토 규격의 전차 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제 전차들을 주력이었다가 그것을 이제 자국화, 자기들이 원하는 성능으로 좀 개량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PT-91 전차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형제들인데 T-72 전차 계열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대량 생산 체제를 이제 뭐 갖추지 못했고 뭐 수출까지 한 거는 있는데 그것도 소량 수출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차 소위 러시아제나 자국산 개조 전차, 개량 전차 이게 수량이 다 메꿀 수가 없다 보니까 독일제 전차 레오파드 2 시리즈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뭐 독일의 납기가 상당히 느려지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던 차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전차들을 이제 살펴봤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레오파드 시리즈 2 시리즈를 더 사면 되지 않겠느냐, 더 달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4년 전인데 그 버전이 2A6 버전. 지금은 이제 뭐 우리 KT 전차 때문에 아주 막 급하게 개량해서 낸 게 뭐 2A7, 2A8 두 종류가 등장해서 뭐 또 이렇게 차단하는 우리 경쟁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2A6가 최신형이었고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 상태에서 이제 조달이 추가를 안 됐던 게 나토 지역 유럽의 이 나토 국가들이 이제 뭐 대량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레오파드 2 시리즈를 얼망졸망 다들 이제 아주 표준화 전차식으로 다 이제 도입을 해서 10여 개국 이상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도 급하다. 그다음에 루마니아는 워낙 뭐 전차가 이제 아주 구형 전차들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전차들은 이제 이 러시아의 침공을 이제 보면서 오히려 냉전 시절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탈냉전 30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일어나니까 겁들을 이제 먹고서 독일한테 문의를 했겠죠. 추가 남는 전차 없느냐? 그리고 신규로 만들면 언제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나토 규격이나 미군 규격에 성능이 보장되는 전차가 없을까 했는데 딱 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차 도입 개발국이 됐는데 역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K1 전차. K1 전차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105mm 라이플포 주포가 달린 K1 계열이 있고 개량한 120mm 이제 주포를 교체한 K1A2 현재 개량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 K1 이 두 종류 시리즈가 사실상 78년도 이후에 기획이 됐는데 미국에서 설계를 사실상 해준 거예요. 미국의 현재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같은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반도 지형에 아니면 운영 요구 성능에 맞게 축소, 그러니까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한반도 지형의 운영 요건에 맞춰서 성능을 이제 개량해서 그다음에 포탑도 뭐 낮게 한다든지 좀 컴팩트하게 전체 자체를.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K1, 그다음에 K1A2가 미국의 M1 그 A2 전차의 사촌 형제 관계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 제작사 기술 도입을 해서 설계도를 도입해서 제작한 업체는 이것을 이제 면허 생산, 내부에서는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에는 국산 전차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50, 그러니까 FA50이죠. 전투기로 따지면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절반은 국산인데 뭐 우리 돈도 투자가 되고 절반은 국산인데 절반은 뭐 미국에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완성시킨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다음 순수 국산 전차 지금은 이제 전투기로 말하면 이제 KF-21 단계죠. 그래서 KT 전차가 탄생했고 이제 실전 배치가 현재 11년 차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육군에 그래서 그런 어떤 족보 관계 그런 어떤 유전자 관계가 사실상 미국 무기 체계의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나토 규격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전체에도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에서 국방부에서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당장 급한 게 지금 폴란드 육군에서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그게 이제 22년도 1년 차죠. 1년 때. 저희들이 전차, 러시아제 전차를 일단 급하게 주긴 합니다. 뭐 T-72 계열이라는 이제 그 좀 개량한 전차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줬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비잖아요. 공백이 생기잖아요. 전력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다 무너지면은 자기 앞에 갔었어. 만약에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전차가 이제 그만큼 원조를 제공한 전차만큼 뭔가 급히 메꿔야 되고 추가로 기존의 T-72 전차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에 달려와서 대한민국 육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 그것을 먼저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성사가 돼서 급히 갖다 줬죠. 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뭐 고맙기도 하고 이 전차가 마음에 드니까 추가 발주를 하겠다. 일종의 옵션이라고 그러죠. 계약 예정인 그 대수 전체 대수가 우리가 이 정도 범위까지 사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그 해당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살살 꼬시는 그런 막 유혹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거래가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근데 현재 지금 그게 현지 버전, K2 PL 버전, 폴란드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더 그쪽 지형에 맞게 작전 요구에 맞게 개량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차에 우리는 지금 그 생존 장비라고 해서 뭐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드론에 대한 생존 장비는 아직 장착이 안 됐는데 그 개량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 이제 그 장비들 거기에 장착해야 되는 이제 전자 장비들 일종의 전투기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소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하죠. 그리고 제3의 업체들이 이제 같이 협력 업체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다 같이 가격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뭐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그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옵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820대인데 그게 아직 타결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망할 때는 한꺼번에 820대를 타결을 짓는 건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쪼갤 거예요.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뭐 대한민국 육군도 이 K2 전차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양산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한 번에 다 계약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뭐 언론 온라인상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음 2차나 3차를 이제 언제 하고 적정 가격에 우리도 수익을 보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K방산의 어떤 뭐 선두 주자 중에 뭐 하나니까 뭐 현재까지는 4대 무기 중에 하나니까 수출 나가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작은 무기도 말고 큰 무기로 따지면 4대 무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는 게 납기 문제 계약하는 게 뭐 2028년 이후까지 그렇게 좀 길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의 성능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혈통 자체가 미국의 이제 M1 그 시리즈 120mm 주포다 이제 A1 뭐 A2 그것을 이제 많이 바탕으로 이제 된 거고 자연스럽게 K1 전차 시리즈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고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설계가 완성될 시점 물론 최초의 그 설계 발제가 된 시점이 90년대 이제 중반, 뭐 95년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실물이 완성된 게 2003년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한 8년 동안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냉전이 끝났지만은 신형 전차는 등장을 했어요 막판에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그것을 이제 최신 전차로 그 당시에 해서 상당히 첨단 기술이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기술 유입을 좀 했죠. 어떤 컨설팅 아니면 이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기술료를 비용 수치로 내면서 그쪽에 이제 접근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접목을 시켜서 최종 완성된 게 현재 K2 전차. 그러니까 미국지의 최신 전차 기술과 유럽의 트렌드가 다 접목이 돼서 또 다른 이제 제3의 서방 측 전차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경쟁 상대는 여전히 독일제 레오파드 2A7, A8 이것들이 이제 경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독일이 이제 해당되는 전차 제작사가 이게 시장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급하게 개량 버전을 내놨는데 두 가지를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 주변 국가에 발주를 받거나 수주를 받는데 그다음 뭐 2030년대를 생각하면은 또 대한민국도 차기 전차를 생각하고 있고 또 흡혈 전차를 이제 더 생존 장비를 부과시켜서 개량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최신 전차를 해자로서 차세대 전차를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제 공표도 돼 있었고 발표도 했는데 뭐 유로 사tur이라는 어떤 방산 전시회에서 파리에서는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독일 중심으로 프랑스나 한 뭐 두세 가지 버전이 이제 지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대량 생산할 거는 이제 골라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다급하고 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가 아주 뭐 상당히 그 고성능 전차인 거는 분명히 이제 인증이 된 거죠. 폴란드는 K9 자주포도 대량 도입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쟁 상대가 이제 가장 최우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이제 PZ H2000. 이 자주포가 상당히 이제 뭐 모범적인 자주포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량 생산이 이제 와서는 옛날에는 자국 분대를 위해서 행사를 좀 꾸준히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무기 체계 제작과 판매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환경이 대테러 전쟁으로 해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뒤로 밀어놨던 이게 과연 팔리겠느냐 2010년대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좀 붕괴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차체가 헤비한 엔진은 좋아도 이게 추가 장갑
이 상부에 포탄이 이렇게 상부로 날아올 걸 대비해서 그거에 견디기 위해서 마치 전차의 상부 장갑처럼 강화된. 그래서 이게 좀 기동력이 느려요. 무거워졌어요. 우리 K9 전차 비교하면 되게 무겁고 독일제 장비가 가격이 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자들 아주 오래된 기술자들이 장인 정신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속도도 그렇고 가격도 어떤 그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또 찾은 거죠. 동일하게 폴란드가 전차는 확실히 이제 딱 집었는데 자주포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변국들이 북유럽 중심의 주변국들이 이게 2016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물론 폴란드 자신도 그 시점에 자기네 방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K9 자주포의 일부 차체는 우리한테 가져갔어요. 반제품을 가져와서 영국제 포탑과 결합해서 이제 신종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 차체를 가져왔으니까 기동 성능은 이제 보존이 되는데 그게 또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혼합이 된 물건이기 때문에 포의 뭐 사정거리가 좀 모자란다든지 뭐 포의 발사속도가 모자란다든지 반제품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국이 또 많이 이제 발주를 하니까 뭐 20대 뭐 30대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는 걸 다 지켜보고서 아예 완제품을 직수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워낙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직수입으로 바뀌었고 이것도 역시 옵션으로 이제 던진 게 뭐 680여 문 같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차에 비해서 가격 단위가 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뭐 납기를 이제 지켜서 하고 있고 뭐 완납을 하고 있고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이게 역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죠. 가성비가 이게 독일제보다는 상당히 이제 앞선다. 물론 포탑 상부의 장갑은 약하지만은 그건 기동 성능으로 빨리 도망 다니면서 쏘고 빨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전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은 다 이것저것 따져보고서 이제 대한민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다 수입, 도입이 완성된 건 아니고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데 K2 전차에 비교해서는 납기가 차근차근 계약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좀 다른 점이죠. K2 전차에 비교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고 전차는 현대로템인데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요. 현대로템은 이제 이거를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게 완성이 된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국내 온라인 언론이라든지 특히 그 해당 그 폴란드 아니면 주변국의 언론에 나오는 거를 극히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이제 안 한다든지 뭐 떠들어주는 걸 되게 오히려 싫어합니다. 이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자신감에 차가지고 열심히 뭐 알리고 있죠. 차기 뭐 자주포라고 해서 뭐 개량형인데 A2나 A3 버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냥 분위기 자체 그런 면에서 틀립니다. 혹시 미국과 미국, 독일은 한국 무기 수출을 견제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해서는 미국은 자기들이 모든 거를 그 옛날처럼 뭐 냉전 시절처럼 이렇게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뭐 산업 재편, 방산 그 군산복합체가 좀 항공기 위주로 군용기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상 체계, 무기 체계는 누가 대신 같이 팔아주길 또 이제 원했던 거죠. 러우 전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역시 투트랙, 그러니까 한쪽 나라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무기를 하이급으로 책정해서 하이급, 높은 고성능이라고 생각하고 적정 가격, 미디엄 하이,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게 하나의 이제 표준, 나토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죠. 그 폴란드 밑에 있는 루마니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어떤 무기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그 국경선, 만약에 유사시에 뭐 내려올 수 있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점령한다면 전체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루마니아까지는 그게 이어지고 있죠. 미국제를 사면서 대한민국 제품을 사면 러시아 대비 군비 지원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쪽은 속도가 빠른 나라고, 한쪽은 외상으로 뭐 FMF 자금, 소위 뭐 군사 원조 자금으로 외상으로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이제 뭐 대한민국의 장점, 뭐 미국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독일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해당되는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에서는 조금 이제 특히 폴란드가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게 있고 그 옛날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지금 제 첫 번째 주적이라고 하면 가상적이라고 하면은 독일 2차 대전 때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좀 이렇게 신뢰가 뭐 간다 뭐 이렇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속에 내재된 게. 그다음에 이 나토 국가 내에서 그렇게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뭐 프랑스도 뭐 많이 와이가 됐고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그 동맹, 군사력 동맹이 이 나토를 벗어나면 어디가 강력한가? 이게 보면은 당연히 한반도죠. 한반도의 주한미군, 이제 뭐 미국하고 이제 이런 무기체계 호환성 때문에 공동개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이 전쟁할 때 대비해서 포탄이라든지 뭐 또 시스템, 전장비 시스템을 이제 미국과 같은 공용성이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발한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은 빼야 되고 미국제, 대한민국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폴란드 경우는 맞는 거죠. 경쟁력은 이제 그 동유럽, 소위 이제 과거의 바르샤바 조약국인 이제 동유럽, 현재 다 나토로 다 들어와 있지만은 그래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헝가리는
정권의 성향이 뭐 친러이면서 러시아한테 막 이렇게 아양을 떨어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역사적으로 독일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서지를 않고 대한민국 재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이제 표명을 안 하려는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또 한 국가가 불가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그 러시아 그 민족에 대한 슬라브 민족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어떻게 아주 오래된 옛날에 흘러 들어왔나. 그 지역별로 보면 이제 뭐 세르비아 그쪽도 있고, 그 혈통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촌 관계 뭐 이렇게 다 섞였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따져요. 혈통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뭐 언어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녹아들고 스며져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우가 상당히 좀 아주 독보적인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무기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무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또 배경을 잘 연구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이 그 해당되는 나라하고 군사협력 관계라든지 뭐 경제 관계 이걸 다 따져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우리 물건이 좋다고 해서 막 나대듯이 가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경우지만 뭐 한 10여 년 전 이상 뭐 2000년대 초반인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거의 신중 국가 무기 체계도 사실상 뭐 전차 전투기 다 중국제로 다 한번 이제 딱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그런 나라는 가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이 팔지 못하게 하죠.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엔진 같은 거. 그럼 그런 데는 이제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나라의 역사, 뭐 전통, 뭐 배경을 다 연구한 다음에 가야 돼요. 무턱대고 뭐 내가 급하고 뭘 팔아야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 방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뭐 FA50, 그다음에 K9 자전거, K2 전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문은 뭐 좀 50% 100%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연장 옥격포가 80kg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포드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단거리 탄도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주변국의 눈치를 봐요. 더 고성능 무기니까 원거리 타격이니까 자주포가 또 틀리니까 자주포는 이제 뭐 40에서 60km 사이를 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천무에 들어가는 포드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 미사일은 뭐 290여 킬로, 300km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또 개발한 거를 이제 수출품으로서 이렇게 개조해서 변신시켜서 가면은 거의 뭐 490km, 500km에 가까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해서 그 폴란드가 그냥 꾸준히 계속 물건 언제 옵니까? 제대로 뭐 개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사가 이제 나오게 하는 거는 FA50 하고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천문은 네 번째지만 좀 밑으로 가라앉게 앉혀서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비공식적인 것도 홍보 그런 게 많아서 추가 계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물량 그 확보한 거 소위 옵션으로 확보한 거를 완납을 언제 다 하느냐 거기에 서로가 관심이 쏠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뭐 다른 유럽 국가도 영향을 폴란드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강국가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뭐 자주포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루마니아가 그렇고 체코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체코 슬로바키아였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 때 과정을 보면은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섞여 있어요. 소위 게르만족이. 그래서 전쟁 없이 그냥 합병을 이제 뭐 강제적인 합병이지만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 이쪽은 원래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이제 이 어떤 그런 물건 만드는 산업에 대한 게 독일 쪽이 가까워요. 체코, 슬로바키아, 뭐 오스트리아는 이제 또 뭐 좀 많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북유럽의 뭐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게 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혈통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뭐 어떻게든지 2차한테 점령을 당하더라도 뭐 몇 시간, 며칠만 하다가 그냥 항복.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점령에 대해서 뭐 좀 피해를 보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동 현재 그런 전쟁들에 비교해서는 뭐 아주 낮죠. 피해를 본 게. 그리고 또 중립국가 스웨덴이나 스위스를 이렇게 봐준 경우 이제 그런 게 다 있죠. 얼만큼 자기한테 방해가 됐나 안 됐나. 이제 그런 2차 대전 때 배경이 물론 더 거슬러 올라오면 또 역사적인 배경이 또 복잡한데 그런 배경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재작년 뭐 2022년, 23년 때 기대를 했죠. 체코도 될 것이다. 슬로바키아도 될 것이다.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국가가 조사는 합니다. 정보 요구를 해서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가.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일종의 쇼로 좀 보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제 무기 중심, 유럽제 무기 중심으로 이제 돌았었죠. 자기들이 어떤 그 커넥션이 있고 카르텔이 또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유럽에서는 확보한 시장은 이제 폴란드 그리고 조금 이제 팔 수 있는 게 루마니아 정도 그리고 소량이지만 자주포를 더 사겠다고 찾아온 뭐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 뭐 그 나라는 뭐 국방 예산이 병력이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량 발주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북유럽에 핀란드 있고 하는데 그게 지금 폴란드가 발주한 자주포 수량만큼 비교해보면 뭐 턱없이 모자라는 뭐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량으로 주변국에 폴란드 주변국에 소량으로 계속 이제 판매는 되는데 그게 화끈하게 뭐 대량으로 발주했다. 그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독일이 지금 이제 정신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차려서 전차도 지금 뭐 차세대 전차 막 내놓고 지금 개발을 완성하려고 2030년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주포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시장을 뺏긴다 싶으니까 다국적 기업인 소위 BAE 시스템즈, BAE 시스템즈라는 영국 회사가 스웨덴의 보포스라는 이제 차량용 자주포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이 기업에 대해서 유럽의 하나의 그 EU처럼 유럽 연합처럼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 바퀴식 트럭식의 자주포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어요. 도입을. 물론 이제 프랑스도 캐사르, 뭐 시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량용 트럭형 자주포가 뭐 성능이 좋긴 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제 영국도 독일도 그런 이제 뭐 플랫폼 차량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얻는 그 포 자체를 우리 같은 K9 자주포는 궤도식인데 그건 이제 뭐 헤비한 거는 지양을 하고 그쪽 넘어가는데 그 지금 모범 사례로 자기들끼리는 모범 사례가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영향을 뭐 미국도 지금 받고 있어요. 미국도 차기 자주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서너 차례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이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팔라딘 시리즈 자주포를 교체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험상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소량 부대를 좀 별도로 편성해서 유럽제 자주포, 영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아처라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영국군이 이제 뭐 소량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사겠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유럽, 서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또 살짝 그게 변모가 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K9 자주포가 현재 뭐 11개국 뭐 채택이 됐다고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개량형 현재 수출되고 있는 건 K9A1인데 그거를 반무이나 그다음에 완전 무이나 포탑으로 이제 하는 뭐 K9 A3가 있는데 뭐 사거리도 연장하고 이거를 이제 개발을 2030년대 초반까지 하겠다고 이제 이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게을리하면은 이게 판매가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조화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물건을 개발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무기의 세계는 무기 수출 시장의 세계는 원 제품 원래 오리지널 제품이 대량 판매하면 그 다음 제품은 개량된 것들은 판매가 줄어요. 어차피 줄어들어요. 수요가. 그래서 그런 시장 그 템포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폴란드 거 지금 대량 발주 옵션으로 돼 있는데 그거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뭐 굶어 죽을 거냐? 그게 더 지금 걱정이 돼요. 2030년대 금방 다가올 텐데 향후 이제 5년 지나면은 지금은 이제 뭐 호황을 누리지만은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개량 제품이 아주 확실한 성능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남아 시장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동남아 시장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전차나 자주포를 그렇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섬나라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중도 시장 생각할 수 있는데 중도 시장도 이 현재 보니까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뭐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나 헤즈볼라 전쟁을 보면서 항공 전력 우선시 되는 게 항공 분야 전력, 공군 전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탄도탄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 고성능 호위함, 그다음에 수중 전력. 이러한 때문에 수중 전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동은 전차 분야는 아니에요. 항공 분야, 해군 분야. 우리가 이제 입지를 가서 세이지를 하더라도 뭐 폴란드만큼 화끈하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품목이 뭐랄 그쪽에서 급하게 원하는 거는 항공 분야, 함정, 잠수함하고 또 하나가 이제 대탄도탄, 지대공 미사일. 수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세팅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방위사업청이 전체 뭐 그거를 다 관리를 하지만은 관리를 잘못해주면은 좀 삐기덕거릴 수 있는 그 업체별로 뭐 이렇게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서로 갈릴 수 있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부터 더 친밀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뭐 좋다고 뭐 그 돈 벌어서 계열사에 쓰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ou